고집 센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네,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오늘은 이름 가명으로 혜원이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고집이 너무 센 우리 아이.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6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 아니라 성장하며 점점 세지는 아이의 고집과 짜증에 너무 걱정되어 사연을 남깁니다. 혜원이는 외동딸이라 그런지 유독 고집이나 떼쓰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편이었어요. 더 어릴 때부터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소리 지르며 울기를 반복했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지날 때마다 드러눕지 않은 적이 없어서 작은 스티커라도 꼭 사서 손에 쥐어줘야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냥 두고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저도 너무 억울한 게 그 어릴 적 미운 4살부터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마트 가기 전에 미리 약속 정하기도 해보고, 마트에 장난감 코너가 나오면 딴소리하며 돌아가기도 해보고, 무조건 들어누울 때 무시하고 그냥 간다고 가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 조금 더 크면 아이와 말이 좀 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는 놀이를 하다가도 놀잇감 조작이 안 된다며 소리를 질러서 조작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하며 다가가니 건드리지 말라며 또 화를 내고, 오히려 엄마가 손을 대서 더 망가졌다며 울음과 짜증을 터뜨리는 시기입니다. 최근엔 학습지를 풀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자 화를 내며 찍찍 그어버리길래 아휴 또 시작이구나 했는데, 다음날 학습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혜원이가 심화 문제 페이지는 모두 없다고 하면서 숨겨둔 것 같다며 단계를 좀 낮추어 볼까요?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고집센 아이에 대한 육아서적도 좀 찾아보고 좋은 훈육법 검색도 해보았는데 이미 제가 아이 4살 때 다 써본 방법이라서 오히려 더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릴 만한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예고하고 선을 그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 하고, 고집 부리는 상황을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니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드러누워 크게 울다가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울고불고 할 때 두고 간다고 했다가 정말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미 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씩씩대며 행동에 옮긴 후라 제 말이나 훈육이 들리지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제 혜원이가 3월이면 곧 학교에 가는데 저는 초등학생이 된다는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혜원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고집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 거죠? 고집 센 아이에 대한 고민이시네요. 네. 이렇게 고집 센 아이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야, 저거 고집을 꺾어야 돼. 라고요. 그쵸, 많이 들었죠. 그렇게 뭐 꺾으실 수 있는 부모님이시면 이 고민 사연을 안 보내셨겠죠. 그쵸. 예, 그리고 고집을 꺾는다는 게 이 마트에서 들어눕는 거는 줄이실 수는 있겠지만 학습지 심화 문제를 숨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고집을 꺾어버리면 곤란한 행동을 줄이는 건 되겠지만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아, 네. 잠재력이요. 이 학습지 심화 문제를 숨긴다는 거 부모님도 그렇고 이 교사 학습지 오시는 분도 그렇고 이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성향의 장점과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발하지도 발전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름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같이 이런 시간들이 좀 지속이 되면 많이 헤매고 청소년기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럼 너무 걱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민 사연은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하나는 이런 문제 행동을 줄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이렇게 2가지. 네네.
자, 먼저 문제 행동 줄이기부터. 사연에서는 어머님도 이제 뭐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네. 오냐오냐 하지 않았다. 네네. 이런저런 방법도 써봤고 고집세나 이 육아 서적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좋다는 방법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원장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아세요? 어떤 책자들이고 어떤 방법들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머님이 뭘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집센 아이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책을 찾아보면 보통 뭐 감정을 드러내면서 막 아이를 다그치거나 뭐 혼내거나 이러지 말고 최대한 감정이 없는 문장과 단어와 어투로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봐라. 뭐 그럼 이런 마트에서 들어놓는 상황에서는 네. 혜원아 여기서 들어놓으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어. 이러면 안 되는 행동이지 뭐 어, 이런 걸 그렇죠.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뭐,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공감해주고, 마트 사고 싶지? 하지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오늘 네. 가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네.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좋은 방법도 많이 공부하셨고 다 그쵸.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신 것 같은데 왜 안 통했을까요, 전부?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좋은 방법 자체에 있어요. 좋은 방법 자체요? 네. 혹시 이전에 저희가 정리한 아이 울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 고집 부리는 아이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크게 아이의 울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네. 컨디션 울음, 감성적 울음, 의지적 울음. 네네. 이 고집 부리는 모습은 의지적 울음을 보이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쵸. 네. 그런 친구에게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거절을 하자라고 했죠. 네, 맞아요. 거절이에요.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달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알려주지 말고 거절. 딱 거절만 하고 시간을 주셔라. 네. 왜냐하면 이 의지적 울음, 이런 고집 부리고 떼 부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의 마음에 핵심 메시지는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울고 고집 부리는 걸로 가장 효과적으로 얻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네. 그래서 거절당하면 당황해하고 시간을 더 주면 애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지? 왜 그쵸. 울어도 반응을 안 보이지? 하면서 당황하게 돼요. 맞아요. 그 순간이 되어야지만 들으려고 해요. 그때 네가 엄마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거야.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줘. 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들려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는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런 얘기가 그때야 들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네네. 그렇지 않고 이걸 한 번에 드라이하게 감정을 빼고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안 들려요.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거절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순간이 오는 이 때를 기다리시라는 걸 하셔라.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좋은 방법을 알아도 안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문제를 아이의 고집의 문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고집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는 아이의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의 소통 문제예요. 아이는 원하는 걸 어떻게 엄마에게 효과적이면서 수용 가능하게 요구해야 하는지, 엄마는 어떻게 수용되고 안 되는 걸 아이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서로에게 좋은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 갔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의 마음과 본인의 마음을 모르셨으니 소통도 안 되고, 이 사연에서도 보면 언제는 아이에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언제는 기다려주는 게 좀 더 좋은 거고 이런 구별도 좀 알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여기에 사연에 장난감이 안 돼서 짜증을 낼 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개입을 하셨는데 이때는 아이에게 먼저 시간을 좀 주고 도와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이 친구가 소리를 질러서 엄마가 찾아볼까라고 다가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걸 빨리
멈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가가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셨죠. 음.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 자체가 보면 애기 때를 생각해서 갓난 애기가 막 울어요. 막 울고 있어요. 네네. 근데 가가지고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라고 우유를 갖다 대는데 안 먹어. 이게 아니래. 그쵸. 지금 그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알고 보니 응가를 한 거야. 덮어놓고 그냥 젖줘야지 그러고 젖주는 거랑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게 요 예시에서 저는 좀 더 와닿네요. 그렇죠.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의사를 들어주시라는 말이에요. 먼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주지 마시고 소통의 기본이 뭐예요? 먼저 듣는 거잖아요. 그쵸. 이 친구 엄마 앞에서만 이럴 거거든요. 학습지 선생님에게는 심화 문제를 감추는 정도지 막 보이는 데서 찍찍 긋거나 선생님 때문에 도망쳤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만 이런다는 건 엄마와 효과적인 소통 방법으로 이 친구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한 거절하고 아이가 말을 듣고 싶어하는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혹시 뭐라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오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들리진 않으시죠? 그거랑은 다른 얘기 같아요. 예. 자, 어머니 일단 가장 먼저 마트 데려가는 걸 거절하세요. 예, 그리고 만약 가더라도 식품 코너 위주로만 가시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재래시장을 가세요. 네, 거기는 장난감 코너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혜원아, 네가 때를 부리고 들어놓기 때문에 마트는 안 데려갈 거야 라고요. 협박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거절하듯이 알려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트가 아닌 집에서 일관되게 소통 방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이런 고집과 떼쓰는 소통이 자리를 잡아서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거예요. 네네. 아마 집에서도 마트에서 들어눕는 것과 같이 때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나 만화 영화 같은 걸 언제까지 보기로 했는데 아니야 나 더 볼 거야 뭐 이렇게 때를 쓴다면 딱 끄고 가로막아서 거절만 하시는 거예요. 막 혼내거나 뭐 타이르거나 달래거나 뭐 또는 친절하게 그래서 안 돼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냥 거절하는 느낌으로 딱 잘라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구에 대한 고집 부리는 요구 자체에 대해서만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사연에서는 밖에서 뭐 잃어버린 적도 있고 머리를 다칠 뻔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힘들어요. 그쵸. 이 친구가 막 다른 방식으로 회유하고 타협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일관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혜연이가 이렇게 때를 쓰면 듣고 싶지 않아. 진정되고 엄마에게 떼부리지 않고 울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줘. 그럼 엄마가 들을게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떼부리고 울면서 하는 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던 뭐 막 위험적인 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다치지만 않는 상황이시면 그대로 두시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주시면서 기다리세요. 아이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를 달래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지 하는 생각이 하는 이 순간이 와요. 이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 바로 그때 엄마가 말해줄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울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엄마가 들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소통의 방식을 가지셔야.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가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으시겠죠. 네.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이 자리 잡힌 걸 되돌리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도 필요하고 좀 힘드실 거예요, 초반에. 하지만 꼭 참고 일관되게 서너 번만 하시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어머님 상황상 아마 쉽지 않으실 텐데 아이의 고집 문제가 아닌 아이와 좋은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간다 하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해보시면서 잘 안 되시는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그런지를 좀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아이의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마음 그리고 소통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좀 새롭게 들리면서 이 아이나 이 사연에 대한 시각이 아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뭔가 고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고집은? 이 아이의 성향을 반영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네네. 네, 근데 그 행동 자체의 문제로만 봤기 때문에 어머님도 아이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그 소통의 과정, 서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좀 해결이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저는 좋았어요. 네, 뭐, 아예 울음 시리즈에서는 다뤘던 게 있으니까 원장님은 이제 거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여기 사연에서 어머님이 하셨다는 뭔가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거나 아이를 기다려주거나 하는 얘기처럼 들리거나 또는 어떤 과정을 나눠서 하세요 정도의 얘기로 들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말이. 근데 이 거절하라는 말이 이 친구가 자기 방식대로 메시지를 막 던지잖아요. 그쵸. 예, 그거 자체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소통 방식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대받아치거나 뭐 밀어내거나 이게 아니라 그 아이 울음 시리즈에서 방패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딱 막는 거예요. 큰 바위가 태풍이 몰아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그냥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외치는 울음으로 떼부리는 거를. 그 네네.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네. 어떻게 해야지 내 얘기를 들어주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던 엄마였는데,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알아채는 엄마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을 기다려주시라는 거예요. 아, 네네. 뭔가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사연의 두 번째 얘기로 어떻게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네. 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머님이 이 내용을 들으셔도 집에서 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소통 방법을 만들어 가시기도 녹록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학습지를 왜 하시겠어요? 공부 알려주는 것도 엄마가 해주는 게 쉽지가 않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걸 좀 해주실 수는 있어도 엄마보다는 선생님이 와서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지도하는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 테니까 네. 직접 하시기보다는 학습지 선생님과 의논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 네. 너무 좋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성향적인 특성이 뭔가요? 여기서 나오는 게. 원하는 것 끝까지 쟁취하려고 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어하고 보여주기 싫어하죠. 그쵸. 네, 이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반대, 즉 좋아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걸 완벽할 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지금 그걸 자기가 자기 성질만큼, 욕심만큼 이루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뭔지. 이런 친구는 정말 자신이 반짝반짝해지는 거 좋아하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먼저 이런 아이의 마음을 은근하고 세련되게 알아줘야 해요. 그냥 직접적이고 투박하게 네가 이런 거 원하는 거지? 너 이런 거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와는 일단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알려줄 것 같고 그런 내 마음을 살짝 꺼내놔도 될 것 같다 하는 안심이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요. 흔히 말하는 라포가 먼저 생겨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데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을 넘어가고 이 사연에 나온 학습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보통 학습지들이 개념, 응용, 심화 이런 순서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친구와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심화는 다 빼고
응용까지만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번, 3번 이상 하면서 좀 익숙하다 싶을 때 심화 문제를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가 어떨까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알겠는 문제들이 있고 모르겠는 잘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심화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보통 문제집들이 어떻게 해요? 심화 문제만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그쵸. 그 페이지 전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겠는 문제가 전체를 꽉 차 있는 기분이 든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만 이 친구가 숨기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페이지에 아는 문제가 많이 있고 모르겠는 게 한두 개 있는 정도면 이 친구가 그걸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숨겨뒀다 꺼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꺼내주지 않고 옆에 그걸 사이드로 껴줬다 하더라도 네.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페이지 가운데 모르겠는 문제 한두 개 어려운 거 있는 거, 요 느낌. 네네. 이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심화 문제는 심화 문제 페이지 전체가 한 장이든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모르다니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싫은 거거든요. 네네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는 데서 한두 문제만 모르는 거 그런 건 좀 더 하기가 쉽게 느껴지는 거죠. 이 그렇겠어요. 친구가. 몰라도 좀 괜찮은 기분이 들고. 그렇죠. 네. 시간이 흘러서 이런 방식의 경험들이 축적되면 이 친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자신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낯설고 어려운 걸 이해할 수 있는지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할 때 공부가 잘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그런 경험만으로 이런 학습지 하는 거 이런 경험만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게 되는 거냐? 아니죠. 네네. 사연해 주신 사례에 맞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 네. 이 아이가 지금 학습지 조금 해봤다고 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겠어요. 이제 학교도 간다는데 난이도도 올라가고 과제도 다양해질 텐데 거기에 맞는 자신의 방법들을 경험하고 익혀가야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냥 지금 보면 학습지 선생님도 난이도를 좀 낮춰볼까요?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시거든요. 얘가 진도를 못 따라오네? 뭐 또는 얘가 이 과목을 이 부분을 어려워하네? 뭐 이러면 조금 더 쉬운 걸 통해 갖고 앞에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앞에 걸 몰라서 그러지. 기초가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찢어갖고 숨기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어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이 성향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문제라고 느껴지는 고집 세고 원하는 걸 끝까지 쟁취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성향이 이런 성공의 경험을 해보면서 고집 있게 문제를 파고들고 원하는 점수나 등수를 받기 위해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풀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잘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요. 네, 뭐 원장님은 그렇다고 쉽게 얘기하시지만 뭐 듣는 분들 중에는 아이고 뭐 말은 쉽네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네, 말이 제가 듣기 쉬우라고 네. 쉽게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고 힘들죠. 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등반하는 방법 듣는다고 그게 쉽습니까? 골프 잘하는 방법, 뭐 살 잘 빼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설명 잘 된 것들로 아무리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해도 그걸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무조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굳은 결심으로 내가 죽어라고 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맞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조금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향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해하는 힘 그리고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에 맞게 사용하고 키워갈 수 있는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연에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아이의 성향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보너스로 얻은 느낌이네요.
뭐 보너스가 됐는지 짬뽕이 됐는지 듣는 분들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아, 네. 보너스로 느끼시는 분까지는 뭐 기대는 안 하는데 아 그래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아, 이 짧은 내용에서. 네. 오늘 예. 상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뚜루루루